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조만간 곧 한 판 크게 붙는다라고 했는데, 진짜 제대로 붙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회칼 황상무가, 사퇴를 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뉴스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황상무가 사퇴했습니다. 언론이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해 논란이 된 지 엿새 만인데요. 논란이 확산하자 윤석열은 황상무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요게 어찌 보면, 윤석열이 한 발 물러난 것 같죠. 왜냐면 이게 단순하게 처음에는 한동훈도 그 부분 필요 없다, 의미 없다라고 축소를 하려고 했는데, 도주대사하고 황상무를 동시에 지키기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선택해야 돼요. 네,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팔은 두고 왼팔 먼저 한쪽 떼준 거지. 근데 이거를 못 해준, 요거를 못 지켜준 한동훈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이 아니지. VIP 영이 완전히 눈이 뒤집혔어요. 그냥 VIP 영이 누군지는 저희가 얘기는 안 합니다만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네. 그 사람입니다. 분명히 VIP가 둘이지만 그 에이. 둘에도 서열의 차이가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이 VIP 0이 뒤집혀갖고 VIP 1이 이거 오늘 속보인데요. 사실상 한동훈에 대한 이제 이게 일종의 소환을 먼저 통보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찌라시인데 야, 너 모든 일정 중지하고 동산으로 들어와. 나 얘기 좀 하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한동훈을 퇴출시키려고 불러들였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한동훈은 나 스케줄이 있어서 못 가. 까고 오늘 자기 일정을 수습하러 나가버렸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저 새끼 자를 건데 너 일로 와봐 이랬는데 그 자리 안 가면 안 잘립니까? 그렇죠. 안 만났으니까. 안 만나면 안 잘리는 거군요. 들은 적이 없잖아. 그러면 전화도 안 받아, 만나지도 않아. 문자 통보 있잖아요, 문자 통보. 카톡. 차단했지. 300개 있잖아. 이미 차단했지. 그렇기 때문에. 진짜요? 이거 진짜, 이거 찌라시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 것 같아. 그러면 결단해서 야, 씨,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그냥 발표해버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선거 되면 개입이기 때문에. 선거 개입도 개입이지만 선거 자체가 폭망하는 거죠. 20일 남겨두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그 뒤로 확인된 대사로 나오는 게 한동훈과 이철규가 비례대표 관련한 명단 두고 서로 그만두겠다고. 쉽게 말해서 이철규는 안 바꿔주면 그만두겠다. 네. 한동훈은 바꾸면 그만두겠다. 내가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못 바꿔준다. 이러고 충돌을 했다는 거죠. 저는 이 점에서 상당히 놀랐어요. 왜냐면 이철규는 건희 라인이긴 하지만 실제로 제가 MB 라인이라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MB 라인인 이철규는 한동훈하고 어떻게든 교감 관계를 가지고 아마 둘이서 힘을 합쳐가지고 그렇지, 건의 쪽을 건의를 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철규가 빡이 돌아버린 거야. 처음 부딪힌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한동훈이 비례 명단을 지 맘대로 작성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잠깐만 저기 MB가 건의 쪽하고 다시 손잡을까? 근데 너무 늦었다는 거지. 근데 이 기사를 일단 보시죠. 네, 국민의 미래 후보 명단 발표 직전에 한동훈과 이철규가 서로 관두겠다며 크게 충돌을 했는데요. 이철규가 비례 후보 명단 발표 직전 한동훈에게 명단 일부를 고치지 않으면 함께 갈 수 없다고 했고, 한동훈은 이미 확정된 명단은 고칠 수 없다면서 그러면 내가 관두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지, 서로 빤스런 하려는 모습인가? 그래서 지금 비례 명단 중에 확실한 10명, 앞순위 10명 안에 네. 대통령실이 주는 반윤이 5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15번까지 가능하다고 봤을 때 그 안에 그러니까 보면 마음에 들어하는 대통령이 마음에 들어 할 수 있는 인사는 다 빠졌다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이 대통령이에요? 0번이에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그 14번 이번에 김장겸? 아니 이번에 국민의 미래의 14번
여기를 받았던 후보로. 김장겸이 14번이야. 아, 그럼 13번, 15번인가? 17번 이시우. 아, 그 여성 보좌관. 응. 이시우. 그 사람도 지금 이제 내려놓게 된 거거든요. 그쵸, 그 사람은 본인이 취소를 받은 징계받았어. 거지. 응. 징계받은 거다. 이게 징계받은 것 때문에 이게 왜 올라갔나 싶어서 날린 건데 이것도 건의 라인이라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저 안에 들어있는 비례 명단의 대부분이 호남이 없고, 친윤이 없고, 그 다음에 건의 라인이 없다. 요런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5명을 내다바이를 당한 거야. 그러니까 뭐 다른 기사에 보면은 주기환 그 말했던 24번 받은 광주 시당 위원장, 그다음에 민영삼 이분은 종편에도 많이 나오고 유튜브에 많이 이 아저씨 나오는데. 예전에 안철수 막 쫓아다니면서 예. 대표님이 최고입니다 이랬던 아저씨인데.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이 사람은 아예 번호에 없고요. 조배숙 전 의원도 뭐 거의 뒷번호 밀리거나 없고 이래서 용산에 화를 부추겼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어쨌든 진양에도 컷오프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김행도 컷오프야. 네. 그래서 이게 건의 쪽 라인을 싹쓸이를 해버린 와, 거예요, 지금. 어차피 아까 얘기한 대로 MB 라인이 이 손을 잡고 이걸 뭘 친다라기보다는 MB는 되는 쪽에 손을 들어주는 놈이거든요. 누가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기는 놈이 내 편인 내 거야. 편이야.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100석밖에 못 얻을 바에는 확실한 비례나 확실한 TK에다가 네 사람을 꽂자. 그래서 100명을 얻더라도 최소한 60명은 네 사람을 꽂자라고 하는 공천을 강행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하면 이 비례 명단을, 물론 이게 당연한 거긴 하지만 발표 15분 전에 대통령실에 알려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 명단을 받았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명단이랑 이 다른 거지. 받은 명단이랑 너무 달라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야, 15분 전에.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못 뒤집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발표가 된 다음에. 그리고 버티기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질 않는 거예요. 용산에서 한동훈이 불러도. 응? 결과적으로,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20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 공관위원장의 선대위원장을 날려버린다는 얘기는 이번 선거 까자는 얘기고, 지금 있는 발표된 비례대표를 뒤집다는 얘기는 누가 올라와도 난리 날 싸움인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둘 중에 하나는 닭살이 나야 된다는 그냥 거예요. 외국으로 가는 수준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감옥에 쳐넣어야죠. 누군지는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순서로 보게 되면 결론은 모두가 다 감옥에 가죠. 순서만 바뀔 뿐이지. 순서. 네, 순서만 바뀔 뿐이 감옥에 갑니다. 순서가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네. 먼저 한동훈이 가게 된다고 치면, 잠깐만, 이거는 성지 영상이 되는 네. 건가요? 예. 한동훈이 가게 된다고 치면 그동안 관련한 고발 사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제일 큰 거니까, 한동훈하고 걸려있는 건. 고발 사주부터 시작하고, 각종 학력 위조 뭘로 해갖고, 모든 그동안에, 그 검찰 안에서 일어났던 비리 상황들, 그 위에 연결돼 있는, 박근혜 특검 이후 라임, 옵티머스 다 엮어가지고, 사실, 이거, 김건희 봐준 것까지도, 사실 이거 한동훈이 주도해갖고 얘가 다 한 거다라는 식으로 몰아 넣을 거예요. 그래서 비리검사, 정권하고 영악한 정치검사로서의 한동훈을 해갖고 한동훈을 잡아놓고 못 빠져나올 만큼 준형을 때릴 겁니다. 한 25년형 이상 나올 정도로 완전 중형을 때려가지고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 놓고 수습을 하려고 하겠죠. 한동훈 없는 상황에서 김건희가 윤석열이랑 같이 다시 수습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요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100석을 하든 90석을 하든 그 의원들의 결집력이 떨어져요. 왜냐면 못 믿는 거야, 지금. 쉽게 말해서 나는 한동훈이 빼고를 해갖고 국회의원이 됐는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밑에 가갖고 하게 되면 지금과도 충성맹성하기 이상한데? 라는 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네들을 자체적으로 방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모든 죄를 한동훈한테 다 뒤집어 씌운다고 해도 절대 못 벗어날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양평고속도로하고 최상병 건이죠.
그래서 이 건 때문에 결국 김건희도 뒤에 딸려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한동훈이 먼저 죽으면 나중에 특검으로 해갖고 얘네들이 딸려가는 겁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는 뭐냐? 김건희가 먼저 윤석열과 함께 이권으로 해가지고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미래 권력으로 한동훈이가 권력을 잡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지금 조중동이고 모든 그렇죠. 저쪽 언론들이 원하는 바가 한동훈을 다음 타자로 밀어야 되고 윤석열을 내쳐야 된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건의만 보낸다고 해놓고 가만히 봤더니 부부가 공범이네 그러면서 같이 이거를 정리를 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얘기한 대로 갈갈이 찢어지는 거죠. 김건희네 집안 자체는. 그러면 그동안 있었던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필요도 없을 만큼 아주 처절하게, 예? 이 정도인데 특검이 필요할까요? 아니, 김건희 특검에 한정한다면 내가 받을게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김건희 하나를 희생약으로 놓고, 이걸 완전히 정리를 하고, 한동훈이 권력을 잡게 되겠죠. 문제는 그 권력을 잡은 상태에서, 김건희가 쥐고 있는 그동안의 공범의 카드들, 결정적인 공범의 카드들을 안 쓸 거냐, 이 부분인 거예요. 즉, 옛날에 이명박 박근혜 사이에서 있었던 싸움 안에서는 이명박이 이제 박근혜가 권력을 잡았을 때도 이명박을 끝까지 파면하고 보호해줬어요. 그 카드를. 그래서 둘이는 권력적으로 싸우지 않고 공존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실제 연합도 가능하고 공존이 가능했다는 거지. 근데 한동훈이 잡게 되면 김건희하고 윤석열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그 역풍을 맞는단 말이야. 그 책임을 다 떠넘겨야 돼. 그러니까 끝까지 이걸 파갖고 떨어내버릴 거란 말이지. 근데 김건희가 입을 닫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감옥 갈게요. 한동훈은 죄가 없어요 라고 증언해 줄 애들이 아니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거든. 아니 같이 죽자고 덤빈다는 거죠. 김건희의 특징은 같이 죽자라는 거야. 내가 못 가지면 너도 못 가. 내가 독일 못 가면 너도 못 가요. 왜냐면 얘들은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서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 한 번도 양보해 본 적이 없어요. 당연하죠. 통수만 쳤지. 권력을 나누거나 어떤 비리를 통해 갖고 또는 재산을 모아도 전략적으로 조인하자 이런 것도 없어요. 일단 같이 해서 결과가 나오면 바로 동업자를 날려버리는 말리는 거지. 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먼저 치는 동업자를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아마 한동훈의 캐비넷은 김건희한테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어제 비례 사건은 국민의힘 비례 사건은 이제 전북 국민의힘 후보들까지 이제 빡치게 만들었는데 전북 출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호남에 잘하겠다고 하더니 그래서 지금 그 전북에 나온 후보들이 이러면 우리 조정 안 해주면 우리 다 안 나가겠다 아예. 안 그래도 힘든데 전북에 챙겨주는 것도 없으면서 심지어 웃긴 게 뭐냐면 인여한 있잖아. 인여한을 호남 출신으로 해놓은 거야. 독일 출신 아니야? 인여한을 호남 출신으로 해가지고 비례를 아니 올려놓고. 부인이 호남 출신이잖아. 부인이. 아니 인요한 본인은 어쨌든 자기는 순천 출신이라고 근데 얘기하잖아요. 웃긴 게 인여한 비대위로 들어왔을 때 뭐라 했어? 자기는 안 나간다 했잖아. 이제 그걸 물어보니까 그런 말 묻지 말래. 그리고 거기 와가지고 비대에 와가지고 다른 의원들한테 내려놓으라, 기득권 내려오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자기 안 나가겠다 해놓고 자기 비례 앞번호 8번인가 받았어요. 뭐야 이게 진짜. 그래서 난리다, 결국은 난리. 비례 공천까지도 민주당은 시스템으로 한 거고 국민의힘은 앞번호가 전부 다 윤석열 때려잡기 할 사람들이에요. 박은정 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지.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선명성에 대한 부분도 이제 명단 발표가 됐으니까 비교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벌써부터 저 안에서 잡음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강벨트 그런 거 존재하지도 않았지만 나경원을 비롯해갖고 이 강북 이쪽으로 해갖고 쭉 이렇게 한강 따라 올라오는 한강벨트가 다 뺏겼다는 거야. 일주일 만에 뺏겼대. 근데 그게 민심이 일주일 만에 10%씩 왔다 갔다 합니까? 원래 조작질을 하다가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 날린 거 자체가 전부 다 대통령실 탓이라는 거예요. 이 후보 시끼들이
전부 다 예를 들어 이게 한동훈 탓이다 그러면 얘네들이 대통령실에서 꼽아준 놈이 되는 건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지금 지지율 떨어지는 게 대통령실 때문이다 말하는 건 나는 이미 한동훈 편에 섰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그렇지, 거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있는 입장에서 대통령실이 보면 이 새끼들 봐라. 한동훈이 묻은 애들은 이거 다 내 편이 아니네? 요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어제까지만 해도 한동훈이 막 종북 세력을 막을 세력은 국힘뿐이다. 그리고 죽어도 서서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난 왜 서서 죽는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네. 그게 이제 파묘에 응. 보면 영화 보셨죠? 관을 세워서 죽었을까? 서서 죽는 그 나쁜 놈이 되겠다는 거야? 나 그런 것 같은데 왜 서서 죽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일본 놈 그 나쁜 놈 아니야. 그래서 서서 죽겠다 난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 갑자기 영화로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종북 세력이 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사실은 이제 거의 쓸 카드 다 썼을 때 나오는 게 종북 카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밀렸다는 겁니다 결국에. 자, 아무튼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한강 벨트 다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낙동강 벨트까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추세대로 경기 서울 지역에서 압승을 거두고 여기에 대전권 그러니까 충청권하고 낙동강 벨트에서 어느 정도 선전을 해준다고 치면 진짜 210석 확보도 가능할 수 있는 수순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얘네들이 이대로 당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 이간질을 하기 위해서 다음 카드는 뭐냐? 이 조국 장관, 조국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일종의 사법적인 그 문제를 꺼내가지고 비리나 이런 여건들을 사법적으로 꺼내가지고 이걸로 갖고 전방위적인 캐비넷 장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렇게 털었는데 또 할 게 있어. 아니 뭘 하든 그래서 중요한 이제- 거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그렇고 조국 대표에 대해서도 할 거는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움직임이 없다는 거야. 사람들이 더 이상 지쳤다는 거야. 또 저 얘기야. 이렇게 된다는 그래서 거야. 민주당 출신 그 이선 의원에 대한 억대 수리에 관련된 기사가 나왔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진 후보들, 그러니까 캐비넷을 열어갖고 협박을 하다가 공천을 못 받아 떨어진 의원들에 대한 일종의 의혹들 내지는 조사, 혐의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봐라, 민주당은 원래 부패한 집단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를 씌우기 위한 작업들이 마지막으로 준비가 될 거라는 거죠. 당원들이 그래서 그놈을 우리가 경선에서 네. 떨어뜨렸잖아요. 라는 식으로 우리는 나가면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대비를 다 하고 네. 그렇지. 문제가 있을 법한 사람들을 다 그래서 다 정리했어요. 쳐낸 거야. 네. 우리는 그래서 시스템 공천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 시스템 공천이라고 니들이 인정해 준 거네? 인증한 거네? 라고 우리는 맞받아쳐야죠. 그래서 지금 양문석 관련한 후보 관련한 발언 문제를 계속 들고 치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치면 이제 앞으로 현재 대두돼 있는 비례대표 문제라든지 이제 가장 큰 거 용산과 한동훈의 전쟁 VIP 제로원과 한동훈의 본격적인 힘싸움은 이제 시작도 안 했다는 거지. 오늘 오후부터 제대로 터진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근데 그래서 지금 이종섭을 총선 전에 귀국시킨다. 그런 이제 단독 보도도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한동훈이 깐족거리고 있습니다. 민심에 우리는 반응하는데 민주당은 이러고 있어. 그게 민심을 실컷 다 까먹고 반응하는 게 문제인 거지. 애초에 안 내보냈으면 10%가 안 빠져요. 니네들도 분석을 그렇게 하잖아. 한강벨트 날린 게 이종섭이 튀고 난 다음에 지지율이 변했다고. 그러면 애초에 안 보냈으면 니들이 지금도 170석, 180석 한다고 우길 수 있는데 그거 한 방으로 뒤집혀진 민심이 지금 와서 허일구 외양간 고친다고 지금 와서 다시 갖다 놓을게요 라고 말하면서 이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다고 끝이 아니야. 그리고 공수처에서 확인했어요. 그 전에 조율한 적 없다고
출석 관련해 조율한 적 없다고 나온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가는지도 몰랐다고 공수처에서는 우리는 출국 금지 해제하라고 부탁한 얘기한 적이 없다는데 도망 나간 거 아니에요. 본인이 온다고 하더라도 4월 총선 전에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오긴 오는데 아마 오면 그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에 아, 그렇죠. 우리는 했습니다. 이러면 하루 전이나 막 이틀 전 막 그 선거하기 직전에 해서 우리 왔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러겠지. 요 조금 이제 곁다리 같은 얘기인데 김진성 이름 잊지 않으셨죠? 네. 이재명 대표 피습범, 테러 피습범. 네. 이 사람이 지금 법정에서 진술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최초 법정 진술이 아직까지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당연히 본인이 난 게 문건 공개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그 연기를 하다 못 해가지고 그 마지막 그러니까 최초 첫 번째 법정 증언이 나오는 날이 4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4월 10일 날 휴거가 일어나긴 확실히 일어날 건가 봐. 휴거. 적폐들이 전부 다 이 나라를 뜨는 이 휴거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은 사실상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의 종말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뭐 이종섭도 오고 황상무도 자르고 하는 거 보면은 이제 윤석열의 레임덕이 오기 시작했다. 아니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이번 선거에 지게 되면 윤석열 정권은 끝난다. 하지만 자기는 그 외 계획이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 지게 되면 윤석열은 끝나지만 나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기분이 나쁜 거지. 저는 이번 선거에 지면 제가 죽을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야. 여러분, 저희를 안 찍어주시면 윤석열 정권이 망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이 새끼 땀만 먹은 거 맞네. 사람도 다 지 사람으로 갈아치우고. 아니, 눈 오는 날 90도 꺾고 인사한 거 이거 확실히 그때 쇼였네. 그때 수구리는 척 하더니 김경률 날리더니 결국은 내 사람을 그 후로 다 날렸네. 근데 지금 손대기에는 빼도 박도 못하는 시기가 돼갖고 이거 어떻게 못하겠는데? 라고 하면서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너 빨리 유세 다 때려치고 들어와! 라고 했는데 바빠. 나 지금 지방 가야 돼. 그러고 개무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찌라시에 의하면. 근데 피해 다닌 것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조만간 만나게 됐을 때 거기까지 같이 있게 된다고만 하면 진짜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던 개떨이 날아다니고 막 비명 소리 나고 막 유리창 깨지고 너무 신나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아름다운 만남을 볼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해봅니다.